2010년 1월 코로나가 확산된 이래 지금 중국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오늘 중국 정부의 발표를 보면 확진자 2,388명, 무증상이 1,742명, 이렇게 해서 총 4,130명으로 나오고 화요일 5,000명보다는 감소한 숫자 같지만 이전부터 자신들에게 불리한 통계 숫자는 적당히 맞서지 않은 중국 정부의 관리를 볼 때 중국 내 확진자가 줄어들 거라고는 예측하기 힘듭니다. 매일 수십만 명의 감염자가 발생하는 우리에게는 이 5,000이라는 숫자가 대수롭지 않게 보이지만 한 명의 감염자만 나와도 지역을 봉쇄시켜버리는 중국의 엄격한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려하면 정말 중국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오미크론 확산이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문제가 되는 건 이번 확산이 중국의 제조업 중심 도시들에 집중되었기 때문입니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방역 담당자들이 이번 오미크론 방역에는 보다 강력한 제로 코로나 정책이 필요하고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걸 역설적으로 보면 현재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의미로 중국발 물류대란 공급망 리스크가 우려됩니다. 중국 정부는 오미크론 감염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중국 동북부 지린성을 봉쇄시켰습니다. 완성차 공장과 자동차 부품 공장들이 밀접해 있는 지린성이 봉쇄되면서 자동차 산업에 큰 타격을 주고 있고요. 작년인가요? 중국 업체가 공급하는 간단한 전기 배선 부품 물량 부족으로 거대한 현대자동차 생산 라인이 중단된 적이 있었죠. 이번 사태로 우리 기업에 영향이 없기를 바랍니다. 특히 외국 기업, 사실 중국 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 중국에서는 코로나 감염 그 자체의 문제보다는 예측하기 힘든 중국 정부의 대책이 더 큰 문제입니다. 제중 영국상공회 회장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현재 상황이 2020년 이래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했습니다. 중국 남방의 둥관, 선전, 여기에 저장, 장성의 공업도시들이 이번 오미크론 확산으로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상하이 인근 도시들 난징, 우시, 창저우, 수저우, 항저우를 연결하는 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화물차들은 운전기사의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도시 진입, 진출이 허가되는 상황이라 이들 도시로 들어가는 고속도로 입구는 수 킬로미터 이상 늘어진 화물차들로 현재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PCR 음성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48시간이기 때문에 운송에만 2일 이상 걸리는 장거리를 뛰는 화물기사들은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중간 도시에서 PCR 검사를 한 번 더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가짜 PCR 검사서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에 따른 추가 감염 문제도 생기고요. 물류 대란으로 지난 2년간 컨테이너 운송비가 올라도 너무 올랐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도 하는데 올해 중국 춘절 기간에 잠시 주춤하는 것 같았던 국제 화물 운임이 슬금슬금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아시아, 미국, 서해안까지의 컨테이너 운임은 지지난주 16,155달러에서 오미크론 확산이 시작되기 직전인 지난주 금요일에는 16,353달러로 인상됐고 근데 우려스러운 건 이번 주부터 강화된 중국 정부의 제로 코로나 정책들로 국제 운임이 다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프라이토스의 통계를 보면 아시아 미주 노선의 컨테이너 운임은 1년 전에 비해서는 3배, 2년 전에 비해서는 12배나 인상됐습니다. 작년 상반기 상하이, 선전 등 중국의 주요 항구들은 심각한 물류 대란을 겪었습니다. 컨테이너 운임이 하늘 모르고 치솟은 이유도 여기 있었고요.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출퇴근 없는 2개월 합숙 근무 방식을 현재 채용하고 있습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GP에서 근무하듯이 외부와 단절된 채로 2개월간 항구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근무하고 2개월이 지나면 다른 팀과 교대하는 방식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오미크론이 확산되는 현재에도 이들 항구의 선적 하역 작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물류 적재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를 실어 나르는 화물차들이 제때 도착하지 못한 현상이 빈번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방금 전 PCR 검사 문제로 고속도로 입구에서 화물차 적재 현상이 심각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똑같은 문제가 수출입 항구에서도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산둥성의 칭다왕도 현재 대기 중인 화물선만
72척으로 2월 말에 비해서 거의 2배 이상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에버스트림 애널리틱스는 현재 중국 주요 수출 항구에서는 평균 12시간 정도 컨테이너 운송이 지연되고 있지만 머지않아 평균 2주 정도 지연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해상 운송뿐만 아니라 항공 운송도 쉽지 않습니다. 화요일 중국 민항국의 공고를 보면 3월 21일부터 5월 1일까지 상하이 푸등공항으로 들어오는 일부 국제 노선에 대해서 중국 내 다른 도시로 우회시킨다고 합니다. 중국 전문가들은 상하이 푸등공항의 화물 창고를 오미크론 감염자들의 격리 치료 공간으로 활용할 목적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화중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의 수출 병목 현상이 심각해질 것으로 보이고, 이 지역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많이 모여있는 지역입니다. 영상을 만드는 현재 중국에서는 5개 공업도시가 전면 봉쇄됐습니다. 이 같은 추세라면 내일 10개 도시가 봉쇄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여기에는 아이폰을 생산하는 폭스콘 공장들이 위치한 둥관과 선전, 도요타, 폭스바겐 등 완성차와 자동차 관련 부품 생산 업체들이 밀접한 지린성 창춘시, 그리고 북한과 접경 도시인 지린시, 베이징 위성도시 랑팡시 등이 포함됩니다. 이들 5개 도시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인접한 만주리, 슈프너 등의 소도시도 봉쇄됐습니다. 특히 IT와 전자제품 생산의 중심지인 광둥성의 상황이 우려됩니다. 선전과 둥관시는 7일 동안 봉쇄한다고 했지만 언제 봉쇄가 해제될지는 미정인 상황입니다. 폭스콘은 폐쇄된 동관, 선전 공장의 생산량을 중국 내의 다른 공장에서 처리한다고 했지만 동관 공장만큼 큰 규모의 공장이 없는 상황이라 예상해보면 먼저 제1 고객인 아이폰 생산에 주력하고 다른 바이어의 오다들은 우선순위에서 밀릴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컴퓨터 완제품, 반제품, 콘솔 게임기 등의 제품 공급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중국발 제2차 물류 대란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어제 시진핑 주석은 오미크론 확산을 꼭 막아야 한다고 했지만 현재 중국의 백신 접종 상황을 고려하면 전혀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중국 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를 5.5%로 설정했죠. 세금을 인하하고 소비 지출을 늘리기 위해서 공공사업을 확대하고 제조업을 적극 지원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얼마 전 리건장 총리도 기자회견에서 5.5% 달성이 쉽지만은 않다고 토로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올해 중국 성장률 전망치를 중국 정부가 정한 5.5%보다 낮은 5.1%로 예상한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예를 보면 코로나가 급속도로 확산되었던 2020년 3월에서 4월 한 달간 코로나의 충격으로 GDP의 20%가 감소했었습니다. 현재 오미크론 확산은 중국이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심각한 상황입니다.